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정실 한라군 정부전공 대종회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나왕국 제47강 시작하겠습니다. 제47강에서는 신라방어 운영을 주로 맡아서 하였던 104세 토제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787년 2월 태자 소화미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는 서기 729년에 탄생하시어 58세이었습니다. 이분이 탐남왕국 104번째 을라 토제왕이었습니다. 토제왕은 탐나기원 3156년 2월부터 3186년 13월까지 30년 11개월까지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788년 신라에서는 국학 내에 도서 상품과를 두어 학업 능력을 평가하여 관리를 선발하였습니다. 즉 학생들을 유교, 경전, 독해 능력에 따라 상중하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 시험을 치려 이 성적에 따라 관리를 임용하였습니다. 특히 오경, 삼사, 즉 사기, 한서, 후한서, 또 제자, 백가의 서적을 모두 능통한 사람은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독서 상품과의 시행은 관리 임용 후 기준을 학문적 능력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탐나에서도 문학을 숭상하고 경전을 중시하게 되었고, 탐나는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농사와 길쌈을 중시하고 주로 고기잡이와 사냥을 주업으로 하는 순박한 풍속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학과 경전의 교육에 힘써 주변의 나라에 그 규모가 갖게 하였습니다. 신라는 통일 후 당나라와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변성하였고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하였습니다. 무역 확대로 산동반도와 양자강 하류에 신라인이 거주하던 신라방과 신라촌, 신라인들을 다스리는 신라소, 신라인의 여관인 신라관, 그 사찰인 신라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신라는 전통적으로 바다에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점에 신라가 툭 하면서 바다를 건너 외국 공격에 시달린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외국가 침범하면 그 바다에서 상대하지 못하고 내륙으로 유인하여 상대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일본도 서기 3, 4세기 때만 해도 해상활동에 취약했습니다. 섬나라이기는 했지만 해양활동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서기 8세기만 해도 일본은 가까운 한반도 남해안을 향해 항해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3, 4세기에 신라를 마음대로 공략했다는 것은 신라의 제해 능력,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익숙하지 못한 신라의 모습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에도 나타났습니다. 서기 9세기 초 신라의 왕건이 여전히 강성할 때에도 신라는 남해안에서 일본 해적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해적들이 한반도 연해에 노략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해적들은 연해 주민들을 납치해서 당나라에 내다 팔기도 하고 신라 정부는 이러한 인신매매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남아 해안에 신라 방연이 신라손이 하는 것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동기나해와 양자강을 만나는 주산군도 쪽에는 이러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백제 시절에 이미 장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한반도 해역과 동기나해의 백제만큼 해상을 장악하는 능력이 떨어졌으나 저 멀리 양자강 입구까지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탐남왕국에서 발달된 해상 능력을
지닌 탐나 사람들이 대거 신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라방, 신라서가 가장 많은 곳은 주산군도 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신라방, 신라서 등을 운영한 주체는 원래 신라인들이 아니라 회의 개척 경험이 풍부하고 신라 왕조와 공조 관계에 있던 탐나의 탐미달의 사람들이 가야 백제 유민들을 흡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나라에서 신라인으로 알려져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탐나 사람들은 여전히 한반도 해역과 동진하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해상 거점 신라 방인이 신라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집권 초기에 주산군도 쪽에 있는 해적을 소탕하였습니다. 당시 명나라 수도는 남경이었습니다. 양자강 연안의 남경은 상하이에서 서북쪽으로 직선 270km 정도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남쪽 해역 주산군도에 대한 해적을 소탕하는 것은 수도 남경을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이 해적 소탕에 나서자 주산군도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반란을 일으킨 섬 중에 하나가 주산군도에 속한 난수산도였는데 이들의 반란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반란에 실패한 이들이 어디로 도주했느냐는 점입니다. 명나라 중서성에서 고려 주상에게 보낸 공문서나 고려사 공민왕 세가 등에 따르면 해적들은 탐나로 도주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무려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주상군도에서 본고지를 잃은 해상 세력은 멀리 탐나까지 도주한 것은 이곳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탐나로 도주한 사실은 이들이 옛 탐나 출신의 해상 세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제 14년 서기 800년 8월에 종실 양가동에서는 당나라의 국자감에 유학하였던 양열이 우찬선 대부의 벼슬까지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신라 외장왕은 당나라에 들어가 황제에게 공을 세우고 당나라의 관직까지 얻고 신라로 귀국한 양열을 환대하고 특별히 발탁하여 두일현의 소수로 임명하였습니다. 두일현은 전라남도 나주 지역의 옛 지명으로 소수는 성을 다스린 혈령을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삼국사기 제10공 신라봉기 특별 대우를 받으시는 등 많은 공을 남겼다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양열은 서기 755년 각관 양품의 큰아들로 태어나 18세에 신라의 국학생도로서 당나라의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의 수기학생으로 선발되어 당나라에 유학하였습니다. 수기학생이란 신라에서 당나라의 국자감에 입학하여 문화적인 교류를 담당하였던 관비 유학생이었습니다. 수기학생은 처음에는 볼모 성격으로 유학생이었지만 차츰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예교사절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교, 불교, 도교를 비롯한 다양한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문화사절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파경과 귀국은 국가가 관장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조경을 바치기 위해 가는 사신이나 수기의 안내를 받고 당나라에 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유학에 필요한 의복과 숙식 경비는 애국 유학생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당나라가 지급하고 서적 구입에 필요한 경비는 신라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수학연화는 10년이며 유학 이외에 음향학, 역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걸쳐서 학습하였습니다. 당시 당나라 황제 덕종인 반란을 일으킨 여러 지방의 절도사들을 진압하려다가 실패하고 이어서 진압군마저 반란을 일으켜 서울 장안을 점령하자 봉천으로 피난하였습니다. 봉천으로 피난하는 왕의 행차가 반란군을 만나자 이태롬을 무릅쓰고 왕을 양열이 구출하였습니다. 그 공으로 덕종은 양열을 당나라 우찬선 대부의 벼슬을 주어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토제 8년 서기 794년 발해에서는 성왕 대화여가 사망하자 문왕의 막내 아들 대송린이 광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토제 12년 서기 798년 12월에 신라에서는 원성왕이 죽고 소성왕이 즉위하였으며 서기 800년에 소성왕이 죽고 40대 애장왕이 즉위하였고 양열이 신라에서 우찬선 대부가 되었습니다. 토제 16년 서기 802년에 신라에서는 가야산 해인사와 경주 가문사가 창건되었으며 서기 809년에 신라에서는 애장왕의 숙부인 언승이 이찬재홍과 함께 난을 일으켜 애장왕을 죽이고 41대 현동왕을 즉위하였습니다. 토제시대의 중국 당나라에서는 현종과 목종의 혼란기였습니다. 곳곳에서 내란을 일어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티베트 고원의 중앙에 성립된 역사상 가장 강했던 고대 양국 토본이 침범을 하므로 사회가 어수선하였습니다. 토제 시대의 서양에서는 동로마 황제 니케프로스 2세가 불가리아인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후 동로마는 불가리아인의 공격에 고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814년 네오 5세가 불가리아인들을 격퇴하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편 프랑크에서는 카를 대제의 아들 르트비히 1세가 대인족을 격파하고 서기 817년에 세 아들에게 영토를 분할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라센의 과학이 크게 발전하였고 전성기에 이르렀고 크레타 섬의 점령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즉위 31년 서기 817년 12월에 왕께서 붕어하시어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으니 천수가 81세였습니다. 뒤를 이어 태자 하예가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라의 난민을 포용했던 105세 해제을라 시대를 얘기하겠습니다.